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할게요. 베퍼 프레시 디퍼런스 관련해서 좀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제 일단은 습도 얘기를 하고, 습도에는 보게 되면 이제 습도의 이해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정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습도는 이제 공기의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절대 습도, 상대 습도, 뭐 포차도 두 종류가 있어요.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하고 디피시티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그 디피시티 같은 경우는 습도의 부족분, 그러니까 HD 값과도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온도의 의존성이 크다고 하는데,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데, 절대 습도 변하긴 하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을 갖고 있긴 한데, 같은 절대 습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대 습도나 포차나 습도 부족분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같은 공간에 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 절대 습도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의 양이고, 건조 공기 1kg에 대한 수증기 질량. 그래서 보통 공업에서는 킬로그램당 킬로그램을 쓰는데요. 우리는 킬로그램당 그램을 써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킬로그램 하면 0.035, 0.01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킬로그램당 그램을 줄여 써요. 그래서 보통 실내에서는 킬로그램당 5에서 20g 정도의 물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5에서 2% 정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기가 변해도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킬로그램당 킬로그램 문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점은 습도를 얘기할 때 킬로그램당 킬로그램을 얘기하진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환기를 얘기할 때는 킬로그램당이 아니라 입방미터당을 얘기하죠. 네. 1 공간의 물이 얼마큼이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만약에 1kg에,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뭐 20g의 물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1.2를 곱해요. 그러면은 1 입방미터에 약 24g 정도의 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입방미터당 1.2를 보통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온실에서 얘기하는 15도부터 25도의 사이에서는 보통 1.2에서 안팎으로 약간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약 1.2 입방미터의 공기다. 1kg은 곧 1.2 입방미터에 저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거꾸로다. 거꾸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 습도는 우리가 포화적 기압하고 이제 실제 증기압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이 20g이 들어갈 수 있는데 10g이 들어있으면 50%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상대 습도는 2에서 5% 정도 낮아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면은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상대 습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온실내에서는 온실내 절대 습도는 밤에 문을 닫아버리면 거의 같은데 상대 습도는 다 다른 원인이 온실의 구역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왜 다시 바꿔 말하면은 온실의 온도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온실 관리를 잘해도 어느 구역에는 결로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온실의 온도 편차가 작을수록 온실을 조금 낮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온실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온실을 낮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든 결로와 일액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잘 짓고 난방 용량을 충분히 하면은 좀 더 높은 습도로 유지할 수도 있고 조금 낮은 온도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온실이 편차를 커버리면은 보다 낮은 건조하게 유지해야 되고, 아니면 거꾸로 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0도씨를 따졌을 때 포화 수증기가 14.7g이에요. 그러면은 수증기가 14.7g 들어있으면 어때요? 100%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13.2g 있으면은 1.5g 차이잖아요. 그럼 평균 한 90%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10도씨로 내려갈게요. 10도는 7.6g인데 얘는 7.6g일 때 100%인데 0.7g만 모질라도 90%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5g 차이가 나고 얘는 0.7g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분은 1.5가 되고 얘는 0.7이다. 같은 습도인데. 근데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은 온도가 이제 30도로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이게 같은 10g 차이인데도 몇 g의 차이가 나고 더 크게 점점 벌어지죠.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20도씨는 킬로그램당 0.84 입방미터라는 거고, 우리가 제가 아까 거꾸로 얘기해서 1.2가 그러니까
공기 1.2kg이 1立方미터가 1.2kg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기 1立方미터가 1.2kg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0도씨가 0.84였는데 열을 받게 되면 0.88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팽창해갖고 얘가 가벼워, 얘가 가벼워요. 킬로그램당 0.84의 부피를 갖고 0.88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0.88이 더 가볍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중력환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력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환기와 압력환기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중력환기가 바로 이 기점이다. 뭐냐면은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중력이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중력환기라는 뜻이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열을 15도씩을 해서 이제 또 습도가 90%란 말이에요. 상대 습도가. 25도로 가게 되면은 같은 물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약 50%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고온으로 상대 습도 낮아지는 건, 고온으로 해서 상대 습도 낮아지는 거는 수증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어도 절대 습도는, 상대 습도는 올라간다는 거고요.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래서 15도에서 상대 습도 90%인데 25도로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데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분부 조건을 가게 되면은 그람당 입방미터당 그람이 갖고 있는 이제 수분기가 실제 모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보기에는 14.7, 14.7이면은 100%, 13.7, 13.2면은 1.5g이 모듈라는데 여기 1.67로 돼 있죠. 수분부 조건은. 왜 1.67이에요? 1.1을 곱하라고 했죠. 예, 왜 그래요? 실제로 공기는 1kg가 0.85g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그 킬로그램, 그러니까 1.2 입방미터라는 얘기잖아요. 1kg, 그러니까 2.2 입방미터라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 수분부 부분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것들은. 그리고 얘는 7.6g인데 마찬가지로 1. 여기다 0.7g인데 곱하기 1.1을 하면 0.88이 나오죠,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베퍼 프레셔 디피시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여기 제가 이제 디퍼런스가 얘기해서 아마 다음번에 수업할 때 디퍼런스가 나올 거예요. 디피시티는 이제 과거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식물이 증산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식물의 체온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공기 온도랑 같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건데, 이거는 일종의 그 포차라고 할 수 있는 암적차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아까 얘는 뭐라고 했어요? 수분 부족부위라 그람으로 따지잖아요. 얘는 압력차로 얘기를 해요. 포차는. 그러니까 식물이 공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인데, 압이 클수록 건조한 것을 의미하고 압이 작을수록 습한 걸 유지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지금 20도씨에서 14.7g인데 예를 들어서 14.7g이 갖고 있으면은 포차가 0이 되고 이 얘기는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14.7g인데 5.8g이에요. 그러면 1.4g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실제로 14.7g인데 여기 포차 0이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공기는 14.7g이 들어있는데 잎의 온도를 막 높여요. 잎의 압력을. 잎의 온도를 만약에 공기 온도는 만약에 15도인데 잎의 온도가 막 20도가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서 언젠가니까 증산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요? 포차가 발생하겠죠, 이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수증기압차라고 하는 이 베퍼 프레셔 디피시티 같은 경우는 이 습도가 같다는 기준에서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요. 또 우리가 VPD 계산하는 방법은 수분부 조건에다 0.14를 곱하면은 이제 포차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건 그냥 간단한 공식이에요. 그냥 0.14를 곱하면 되는데, 보면은 또 우리가 포차하고 수분부 조건은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얘는 식물의 건강이나 이런 걸 챙긴 걸까 안 한 걸까? 얘는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온도와 습도만 갖고 얘기한다. 이거 식물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악조건이라도 식물이 건강한 상태고 젊은 상태고 건강한 상태라고 할때요, 수증기를 증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면에 약하다고 하면은 이 값이 낮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증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튼 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가 강하고 힘이 좋은 것들은 예서 700W에서 차광을 한다고 하면은 약한 나무들은 500W, 400W 밑으로 내려 차광을 하거든요. 그래도요. 그래서 어린 놈들은 약하니까 어때요? 차광을 더 많이 해주라는 얘기들. 증산을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 포차라고 하는 것들은
포차, 그러니까 베퍼 프레셔 디피시트라고 불리는 것들과 수분 부족도는 식물의 건강, 식물의 그 능력을 무시하고 그냥 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 우리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그 수분, 그 베퍼 프레셔 디퍼런셜 되려고 하면은 그 여러 단 카메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온실에 갖고 있는 것들, 지금 여기 프리바 컴퓨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VPD 값, 그러니까 포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수분 부족분을 계산이 되죠. 근데 포차와 수분 부족 하나만 보면 돼요. 저는 수분 부족분을 그냥 봐요. 포차는 잘 안 봐요. 왜냐면 똑같은 건데 굳이 내가 이거 볼 필요가 없고, 머릿속에 수분 부족분이라는 거는 이제 증산량을 이게 더 읽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섯 조건이라는 거는 낮에는 0.35, 0.28, 그 다음에 낮에는 2.5, 2.0. 보통 우리가 2.0이 넘어가야 정상적인 증산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보면 2.5라고 하는 얘기는 증산을 약간 하긴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 보기는. 적정 조건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0.4에서 0.7 나오고요. 보통 우리가 3.7, 3에서 7 정도. 보통 우리가 3, 4 정도 조건을 우리가 증산을 비교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무 많은 수증기를 뺏기지 않고, 건조하면 수증기를 같은 광에서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덜 뺏기면서 충분히 기호 올려서 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3에서 4g 정도고, 최적 조건은 이제 여기 3.5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3에서 4 정도를 최적으로 보고 있다. 그 정도. 건조는 1.5에서 1.5kPa, 여기는 10g이라고 했죠. 아까 여기는 1.498하고 0.1498라고 했잖아요. 대충 맞죠? 그 다음에 주야간 차이는 0.15, 뭐 1g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주야간 수분 부족분을 1g 차를 만들려고 하면은 주간에 3.54를 만들고 야간에 2를 만들어야 되는 2.2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또 바뀌었어요. 약간 지금은 야간도 2 이하로 떨어진다. 1에서 2 정도 떨어져. 대신에 온실은 좋아져야 되죠. 온실의 편차가, 왜냐하면 수분 부족분이 야간이 낮잖아요. 그 얘기는 증산을 하되 수분 부족분 낮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유동팬이나 수직팬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튼을 좋은 걸 써서 위아래에 HP값 편차를 만들어, AH값 절대 수차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수를 계속 빼내면서 수분 부족분은 계속 1.0을 만들어내, 1.0, 1.5를 만들어내요. 그게 식물이 나가면 채우고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분 부족분이 낮다는 얘기는 실제로 온실에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가 좋은 조건이, 첫 번째가 난방 에너지가 절약된 조건가 있다. 아까 그랬었죠. 지난번에 그 습도가 10% 차이가 에너지에서는 약 6, 7%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습도가 높아서 증산량이 줄어들고 소흡이 줄어들니까 증산을 하되 억제시키고,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호흡량이 줄어들거든요. 과일의 생산량이 약 2, 3% 올라간대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85% 관리할 때보다 90%로 관리했더니 과일이 2, 3%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흡량이 줄어들면서. 뭐 다른 더 나쁜 것들도 있어요. 하나는 뭐 금분과라고 해서 돌드스팟이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잘못 관리면 곰팡이병이 심해지더라.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병과 생리장애 쪽에서는 발생을 더 늘어나는데, 반대로 생산량과 에너지 쪽에서는 좋더라 해서 요즘에는 에너지가 가격이 비싸지니까 야간 수분 부족분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한다? 식물의 체온을 좀 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팬을 이용해서 공기를 잘 흔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수직팬 틀어서 예. 생장점 흔들리. 흔들리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절대로 흔들면 안 되죠. 이거 절대로 흔들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식물체를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우리는 안 흔들리려고 하는데 왜 하루에 2번씩 흔드냐는 거죠. 이 흔들리면 식물체가 스트레스가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뿌리도 잘 안 박혀요. 굉장히 나쁜 거거든. 특히 역체로는 가벼워도 되는데 과체로는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웬만하면 안 흔들려고 하는데 이걸 뭐 일부러 하루에 2번씩 막 흔들어대니까, 그리고 사람 관광객은 위에 뭐 누구 외부에서 올렸다 내렸다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생산량이 안 떨어져요. 돈은 들어가고 생산량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식물체는. 우리가 식물이 실제로 증산하는 데는 3대 습도보다는
식물이 공기 중으로 수분을 검출하는 포차가 중요한데 교는 똑같은 상태더라도 온도에 따라 포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5도씨에서 80%면은 실제로 수증기 기한차이가 뭐 8.5g이고 포차는 2.1이라고 해요. 8.5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상대수 80%에서 8.5예요. 근데 포차가 2.1g 저기 습한 편이죠. 80%에 2.1이잖아요. 얘기는 포차가 이거 수분 부족분이에요. 잘못 말했어요. 이거 오타 포차 아니고 수분 부족분 2.1g. 네. 예, 그다음에 이거 고쳐야겠네. 이런 지금 보니까 또 보이네요. 안 보였었는데. 그다음에 볼게요. 여기 보면 30도잖아요. 상대수도가 80%고 27.2g이면은 21.6g이고 실제로 수분 부족분은 5.6g이 나오죠. 굉장히 적합한데 온도 30도에서 습도를 80% 맞춘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반밀폐형 온실에서 가능한데 반밀폐형 온실에서 우리나라 6, 7월 달에 30도를 습도 80% 만들고 온도를 30% 만든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엄청 어렵다는 얘기 하나예요. 습도 80%를 맞추면은 포차가 5.6으로 굉장히 포차가 아니라 수분 조건이 5.6g으로 정상치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커튼에서 식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아니라 착용하는 목적이 뭐냐? 그럼 저는 두 가지. 하나가 잎에서 에너지를 적게 받게 해서 증산량을 줄이는 거. 두 번째, 식물이 화상 아니게 하는 두 가지거든요. 온도 떨어뜨린다. 그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온도가 떨어지는 게 실제 목표가 아니라 증산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너무 많이 물을 뺏기니까. 물을 뺏기면 잎이 작아지고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식물이 그럼 약해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온도는 올라가니까 도장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식물 습도를 높여서 식물체 이 여분을 떨어뜨려서 증산량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그러면 증산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우리는. 그 다음에 화상 안 입게 하는 목적이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증산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화상은 몇 개 입을 수 있어. 그까지 얼마 안 돼. 근데 더운 게 증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작물 자체가 망가져요. 그때 망가. 적심치고 지금 그래서 강원도 분들이 이제 5월 정식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 4월 초에 정식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적심 들어가고 있어요. 적심도 두 가지 있는데 적심치고 수확하고 인터플레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적심치고 내린 다음에 적심치면 3주 쉬잖아요. 네. 7월 말 8월 초부터 지금 적심치고 7월 말 8월 초부터 다시 작고가 들어가요. 기존 거는 8월 초에 거의 수확이 끝나고 다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쉬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권장한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달아. 그러면은 그 다음 7월 말부터 8월 달은 절대로 착화가 될 리가 없어요. 식물이 안 죽어도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과일 지금 잔뜩 달려있죠. 그 다음 새로 꽃이 피고 있는데 착화시켰죠. 햇빛은 약한 상태에서 광은 온도는 높죠. 그러니까 절대로 얘들이 그러니까 양분의 여력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착화 안 될 거, 착화조차도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과일이 커지냐? 천만에 SS예요. 80g짜리, PK야 100g짜리지.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세력이 약한 이파리가 손바닥만 하는데 무슨 이만한데 손바닥만 하는데 여기서 무슨 광합성을 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포차의 중요성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이게 사이클로매틱 차트가 있고 이제 몰리오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사이클로매틱 차트를 우리가 주로 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0.84, 0.85, 0.86이 뭐냐면 비체적이라고 해서 킬로그램당 입방미터의 수죠. 그러니까 1kg은 보통 1.2 입방미터에 우리가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여기 보면은 여기 뭐죠? 0.85 이게 킬로그램 여기 부피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는 작아지고 커지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커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입방미터잖아요. 여기다 2를 0.8로 나눠보세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은 2를 0.8로 나누면 그게 바로
1입방미터의 공기의 무게가 되겠죠. 아, 그러면 예. 일단 그렇게 따지고 이 피체적이라는 거는 1kg이 갖고 있는 공기의 면적이 되는 공기의 그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따져보시면은 여기다가 특히 2를 나눠보시면은 한 20도 요 사이가 1.2가 나올 거예요. 여기 1.16, 여기다 2.16, 이제 1.2 1.25 그렇죠. 1.24 될 거고 일로 가면은 1.16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15부터 나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냥 식물이 살 수 있는 15도부터 30도까지는 대부분 1.2 뭐 6 정도에서 1.16 사이니 대충 그냥 퉁쳐서 1.2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건고도 30도씨에서 포화습도가 27.2,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27.2가 되죠.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30도씨에서는 27.2g까지 물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요. 그 다음에 상습도 80%로 가요. 80%로 가면 여기서 이제 30%에서 80% 선이 가면은 여기 가죠. 여기 가면은 물은 얼마가 들 수 있어요? 16.0g을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럼 두 개 차이가 얼마예요? 5.6g이죠. 5.6g에다 우리가 시술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다가 1.2를 구해야 수분이 나오죠. 이게 실제는 여기다. 왜요? 포차 아니고 저거요? 수분적분. 여기다가 1.2를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실제로 1입방미터의 공기에서 얼마만큼의 물이 부족한가 나오죠. 그렇죠? 예. 1입방 물이 입방미터 따지니까 그러면 나온 거고. 건고 온도가 더 볼게요. 건고 온도가 15도씨고 건고 온도가 15도씨고 여기서 습도가 쭉 올라가고 절대성가 10.6g이죠. 상대 습도가 80%면 이렇게 하면은 8.5g이죠. 그럼 여기서 수분 부족분이 2.1g 나오고 실제로는 1.1을 곱하게 되면은 뭐 2.56g 정도의 수분 부족분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래서 프리바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다 요거죠. 그 다음에 프리바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이제 저것도 하나 들어있죠. 외부 영향값. 외부 영향값도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외부의 엔탈피 계산할 때, 환기할 때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환기할 때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외부 온도 따질 때는 여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외부의 온도 영향값도 나오죠. 예를 들어 파이프 온도 설정할 때 지금 뭐 50도로 설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향값을 뭐 지금 뭐 뭐라고 하죠? 0도가 0도에서 40도인데 영향값을 줘서 뭐 2도 떨어질 때 1도 떨어질 때마다 물 온도를 뭐 2도씩 올라가는데 뭐 70도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영향값 주죠. 맥시멈 70 해놓고 이렇게 하죠. 플러스 2 해놓고 1도에 2도씩 넣었죠. 지금은 파이프 온도로 잖아요. 기존에 하셨던 거 없나? 아마 그 영향값도 바로 여기서 영향값을 줘요. 여기는 이제 외부 엔탈피 값으로 환기할 때 그 값이 있어요. 엔탈피로 측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무시한다. 왜 무시할까요? 엔탈피 개념이 없어요. 타이어놓고 있어 우리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90% 차광, 80% 다 차광하라는 이유가 광은 어차피 남아.